예, 간단하게 먼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의원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오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종종 그렇게 합니까? 뭐 이번 경우는 제가 보고 받기로 그냥 홈페이지 같은데 저기 감사원에 띄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제가 아까 그렇게 통보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관련 감사라면은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아니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예.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없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민간 단체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를 했습니까? 그거는 아마 저희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아니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명백하게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다라고는 사실을 감사 결과로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 조세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속고발권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야말로 이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통보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게 이제 탈세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포탈이나 조세범 처벌법으로 가는 건 아니라서 글쎄, 그러면 예.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국세청은 예. 그 문제의 공사업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또는 조세 범칙 조사를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딱 하겠다 뭐 이런 말씀보다는 뭐 일단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저희가 점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예.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올해 좀 많이 줄었는데 한 6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평가 있습니다. 가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예, 특히 예. 가상자산이 그렇다고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그 역외 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보니까요. 최근 한 4년 5년간 한 200여 건 적발 건수로는 예. 그리고 추징 건수 규모로는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해마다. 예. 이걸 넘지도 않아요. 늘 이런 정도예요. 왜 이렇습니까? 늘 이 정도만 발생하는 건가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역외 탈세 규모가 역외 금융자산의 25% 규모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국세청도 그렇게 봅니까? 예, 저희는 뭐 그런 추정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조세재정연구원의 그런 추정은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건가요? 저희는 뭐 일단 있는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추정이 들어간 걸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런 역외 금융조사, 그러니까 해외 금융자산을 조사하는 인력이나 또는 역외 탈세를 조사할 인력들이 더 늘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인력 뭐 조직이 보강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저희 요원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활동하지요. 예. 그런데 해외 자산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예. 탈세라고 적발한 규모가 건수도 한 200여 건으로 매년 고정되어 있고 최근 한 5년 동안 그래요. 또 그 징수의 규모도 징수의 규모도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넘어가지 않아요. 예. 더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죠. 역량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의 전담 인력 사실 뭐 200명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네. 저는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조세 소송 현황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소송 가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높아요. 소송 가액이 작을수록 우리 국세청의 승소율이 높은 거고요. 아까 여러 가지 법률 대응의 한계들 말씀하셨는데 예. 그에 대한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어요. 저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빵빵한 변호사들 쓰고 막 해가지고 잘 대응하니까 승소율도 높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세청에서 조금 더 잘 법률 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서 제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올 정기국회 내에 연구 결과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또 지원 방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묻죠. 저는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가 처음입니다만은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고 해요. 세금 포인트 제도. 예, 이거 도입된 지 20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포인트의 이용 현황을 보니까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0.59% 예, 사용했어요. 포인트에 예, 따라서. 그렇습니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도 2% 조금 넘습니다. 예. 20년이나 된 제도가 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합니까? 예, 의원님 이게 세금 포인트가 사실 예산이 수반돼서 뭐라도 이렇게 돈이라도 좀 드릴 수 있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납기 연장을 해준다든지 뭐 박물관 갈 때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용도로밖에 쓰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아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예.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연구 용역도 했어요. 근데 왜 그 방안을 왜 도입하거나 시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납세자분이 세금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납세자분이 그렇게 이렇게 끌릴 만한 뭔가 금전적인 요인이 사실은 아니 그걸 개발하시라 말씀이에요. 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처럼 이를테면 공원, 국립공원 입장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금 낮춰주는 예, 글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구 용역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카드사의 무슨 포인트처럼 말이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쓸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걸 현금화해서 돌려드리자. 이를테면 그 연구 용역에 의하면 연금액으로 돌려드리자 이런 방안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는 무슨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20년 동안 이 제도를 유지해놓고 국민들에게는 이 세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해요. 예? 예. 0.5%. 뭐하러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세금을 깎아주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